일용고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8월 둘째 주 NBA 핫이슈 코너입니다. 지금 계속 올랜도 버블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로 이제 각 팀마다 치르는 정규 시즌 남은 8경기가 모두 마무리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오프 팀들이 확정이 되고 조만간 플레이오프가 열리는데 저희가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그 리그 재개 직전에 필라델피아에 대해서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 선수 벤 시몬스 1번에서 4번으로 포인트 가드에서 파워포드로 포지션을 옮기면서 알 호포드를 벤치로 밀어낸 이 벤 시몬스에 대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기대를 가졌죠. 그렇죠. 스페이싱이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네, 예. 네. 벤 시몬스가 수술을 합니다. 예, 벤 시몬스가 경기 도중에 이 왼쪽 무릎을 다쳤는데 검사 결과 왼쪽 무릎 슬개골이 탈구됐다는 어떤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즌 아웃이 확정되진 않았어요. 다만 당분간 복귀 불가, 무기한 아웃 판정을 받았고 지금 현재에서는 복귀하더라도 플레이오프 뭐 2라운드, 3라운드가 가능하다 시점상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가 거기까지 진출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벤 시몬스의 지금 이거 4번 포지션 변경 이거 이동환 기자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성공적이었냐 그리고 앞으로도 좀 시도할 만하냐 아니면 야 이건 아니다 이런 이제 판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필라델피아가 사실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재개 시즌 시작된 뒤로 샌안토니오, 워싱턴, 올랜도 사실은 필라델피아 전력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잡아줘야 됐던 그렇죠. 상대들인데 모두 진짜 아슬아슬하게 사실 그렇게 이겼거든요. 그리고 벤 시몬스 말씀하신 이 4번 전향 부분도 체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벤 시몬스가 포인트 가드를 뛸 때 장점이 뭐냐면 이 선수가 볼은 바는 하지만은 볼을 다른 선수에게 넘기고 미스매치 활용해서 순간적으로 포스트의 자리를 잡으면서 페인트전 한가운데서 훅슛으로 마무리 이런 어떤 장점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4번으로 뛰다 보니까 그 장점이 사라졌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또 상대 4번을 어떤 볼 핸들링과 어떤 외곽 퍼리미터 기술을 요리하기에는 슛이 없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한 어떤 맞아요. 느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오히려 경기 내용은 그렇게 좋진 않았다. 예, 그래서 실제로 현재에서도 필라델피아 팀 전체적인 경기력, 벤 시몬스의 4번 전향에 대한 어떤 평가 전부 다 좋지 않았습니다. 네, 예. 만약에 그 벤 시몬스가 이제 4번으로 가면서 이제 보통 이제 1번을 쉐이크 밀튼이나 아니면 이제 또는 거의 조시 리차드슨이 이제 2대2 공격을 갖다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특히 쉐이크 밀튼은 재개 시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클러치 샷도 놓고 되게 잘해줬어요. 샌안토니오전에서. 근데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그냥 공격적인 선수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그냥 NBA에서 많이 보이는 어떤 벤치 스코어러 같은 타입의 선수인데 그렇죠. 이 선수를 이제 시몬스를 4번으로 옮기면서 팀 상황상 1번으로 활용을 한 건데 사실 뭐 어떻게 경기 조율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 선수도 경기 중에 조엘 엠비드랑 뭐 이제 말싸움도 한바탕 하고 예, 막 그러면서 그런 이슈도 있었어서 필라델피아 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효율적이진 않았다. 예. 그러니까 벤 시몬스가 4번으로 갔고 거기에 대해서 스페이싱을 좀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뭐 어떤 이제 변화를 줬지만 그게 필라델피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효율적이진 않았다. 8월 10일 같은 경우에 8월 10일 날 조엘 엠비드도 지금 살짝 이제 발목이 돌아가는 그런 부상을 입었어요. 그렇죠. 예, 경기 중에 왼쪽 발목이 돌아갔고 아예 코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단은 현지에서는 그 이제 이후에 어떤 엔비드의 상태, 정밀한 상태나 어떤 복귀 변수 이런 것들 취재가 된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뉴스를 접하진 못했는데 일단은 필라델피아가 남은 재개 시즌 정규 시즌 경기는 관리를 해주고 플레이오프부터 뛰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말씀드릴 것 같고 그렇다면 엔비드가 돌아왔을 때 시몬스 그렇죠. 없는 상태에서 필라델피아가 어떤 식으로 팀을 끌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저희 입장에서 또 중요한 이슈인데 그 필라델피아가 지금 이제 벤 시몬스 나간 자리에 거기 이제 벤치로 나가 있던 알 호포드를 일단은 불러들였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브렛 브라운 감독이 시몬스 나갔습니다. 어떡할래요? 이거 묻는 취재진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아르포드를 엔비드와 함께 트윈타워로 다시 쓰겠다. 예, 그러니까 원래 시즌 중에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엔비드 호포드 트윈타워를 세우고 뭐 따로 쓰기보다는 같이 뭐 이제 아무래도 호포드도 다재다능하고 엔비드도 다재다능한 편이다 보니까 그런 장점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엔비드의 공격 비중을 최대한 극대화하겠다. 예, 그러니까 브래프란 감독은 엔비드가 이제 킥아웃 부분에서 사실 데뷔 이후에 꾸준히 영향이 좋아졌고 진짜 센스가 좋은 선수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객관적으로도 그래요. 이 선수 진짜 똑똑한 선수예요. 특히 그 반대 사이드 쪽으로 갈라주는 그런 3점 그 아웃렛 패스는 엄청나요. 그렇죠. 예. 좋아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엔비드에게 최대한 많이 볼을 주면서 엔비드에게 뭐 상대가 트랩 수비를 하든 뭐 엔비드가 그냥 1대1로 공격을 마무리하든 엔비드의 장점을 최대한 뽑아먹겠다. 예, 물론 지금 다쳐버렸지만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주목할 것은 토바스 해리스 3번으로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어느 정도 또 뒷받침을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시몬스도 없고 지난 시즌에 있었던 지미 버틀러도 없는 상황에서 토바야스 헬스, 조엘 엠비드가 공격적으로는 원투 펀치가 되어줘야 되고 호포드가 그걸 좀 받쳐주는 그림이 돼야 되는데 해리스가 사실 시즌 중에 좀 실망스럽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뭐 플레이오프에서 좀 어느 정도 모습 보여줄 것인가. 이건 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네. 호포드가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인 부작용이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물론 이제 엠비드하고 호포드가 워낙 이제 다재다능한 선수고 센스가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하이로를 이제 차례로 들어가고 또 빠져주고 하면서 스페이싱을 만들지만 그쵸. 기본적으로 골 밑에서의 어떤 스페이싱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상태에서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할 수 있는 거는 골 밑에 들어가서 뭐 미드레인지 점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 그 득점을 구사할 수 있는 선수인데 실제로 그 선수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좌우 코너로 빠져가지고 석점을 쏜다든지 하는 그 정도밖에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엠비드랑 호포드가 트윈 타워였을 때 토바이어스 해리스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호포드를 사실은 벤치로 이렇게 뺐던 거 아닙니까? 예.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더블 타워를 갖다 세우면 우리가 왜 그 클래식한 농구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현대화된 트랜지션 농구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트랜지션 농구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효율적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엠비드나 호포드가 골 밑에 들어가서 그 트윈 타워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트랜지션이 약해지고요. 그렇죠. 그다음 외곽에서 어떤 커버링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는다. 네. 수비 범위 자체가 좁으니까. 그렇죠. 이제 예. 그런 이제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감당하면서라도 이 두 선수를 갖다가 트윈 타워로 세웠을 때 어떤 플러스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는 마이너스가 조금 더 많다 이런 생각이 좀 예.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가 이번 오프 시즌에 토바야스 해리스 크게 계약 안겨주고 완전 초대형 계약 안겨주고 호포드도 크게 질러서 데려왔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뭐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계속 좀 조각도 안 맞고 좀 맞아요. 이제 좀 예. 결과물이 좋지 않은 모습인데 네,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아무튼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두 번째로 지금 레이커스가 서부 뭐 1위를 갖다 확정을 하긴 했는데 최근에 그 어떤 팀의 어떤 포메이션 특히 공격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게 레이커스가 우승을 할 수 있겠냐 최종으로. 그쵸. 뭐 클리퍼스가 우승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현지 그 여론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재밌는 어떤 이야기 하나만 이제 덧붙이자면은 어저께 이제 클리퍼스랑 포틀랜드전에서 클리퍼스가 신승을 거뒀는데 그때 데미안 라드가 잘투 2개를 막판에 2개 다 놓치면서 클리퍼스가 승리했거든요. 근데 그때 클리퍼스 벤치에서 릴라드에게 엄청나게 공격적인 야유를 했어요. 그게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클리퍼스 선수들끼리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포틀랜드가 어떻게든 플레이오프는 가서 레이커스랑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얘기를 클리퍼스 선수들이 자기들끼리 나눈다고 해요. 이게 왜냐면 지금 레이커스 상태 보면은 포틀랜드한테 질 거다라는 생각을 지금 아니면 이겨도 힘을 굉장히 빼놓고 올라올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된 거죠. 당 리버스 감독이 선수들끼리 그런 얘기 하더라라고 이제 취재진에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레이커스가 지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지금 재개 시즌 시작되고 6경기 치렀을 때 2승 4패인데 클리퍼스전, 유타전 이 2경기 승리한 거 외에는 토론토, 오클라호마 시티, 휴스턴, 인디애나한테 모두 다 졌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공격 문제. 말씀하셨지만은 평균 득점이 이 네 팀 상대로 96.5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이기기가 힘들죠. 그렇죠. NBA에서는. 그래서 현지에서도 계속 프랭크 보게 감독도 그렇고 레이커스 선수도 그렇고 이 공격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받고 있어요. 취재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프랭크 보게 감독은 이제 지적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속공이 안 된다. 인데 그러니까 사실 레이커스가 이제 시즌 중에 되게 잘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상대가 공격을 실패하면은 바로 그냥 패스 아웃렛 패스로 그냥 역습 그래서 이지 득점 이거였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보겔 감독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재개 시즌 버블 안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팀들이 파울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유동혁 기자는 이제 뭐 파워콜, 소프트콜 이런 또 이야기를 했지만은 보겔 감독은 또 이제 뭐 그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수비 과정에서 이제 몸놀림이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파울을 그냥 좀 무모한 파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그런 경향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네. 기본적으로 스텝이 따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고도의 손질 뭐 이런 걸 해야 가장 효율적인 그런 수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발이 좀 덜 따라가고 이제 손으로만 해결하려다 상체로만 보니까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할수록 왜 이렇게 자꾸 피하세요? 예, 때릴 것 같아서 그런가? 조금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몸이 좀 덜 된 상태면 팔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파울의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파울이 늘어났고 파울이 늘어나면 상대가 다시 뭐 사이드에서 아웃 오브 바운드를 하든가 아니면 뭐 팀 파울 걸렸으면 자유투를 던지겠죠. 그러면은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상대가 자유투로 공격을 마무리하면은 그 역습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속공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레이커스가 리그 재개 이전에 경기당 속공 득점이 19.2점으로 리그 전체 2위였는데 네. 버블 안에서 13.2점으로 거의 뭐 3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 되게 중요하고 또 이제 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3점슛 문제. 예, 그러니까 지금 3점 문제가 좀 있죠. 예, 진짜. 그러니까 6경기에서 팀 3점슛 성공률이 25.4%예요. 예. 그리고 경기당 3점슛 성공이 8.3개입니다. 네. 예, 요즘 같은 시대에 경기당 10개도 3점슛을 못 넣는 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고 지금 뭐 네. 데니 그린, 켄타비어스 칼드웰 포프, 뭐 제이알 스미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까지 그냥 3점을 던지는 족족 다 빗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시급하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나온 분석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한 분석은 아니고 최근 한 5, 6년 동안의 우승팀의 3점슛 성공률을 그냥 데이터화하니까 전부 다 7위 이내였다. 근데 레이커스가 지금 거의 리그 중하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때까지 어떤 우승팀들의 3점 성공률을 봤을 때 레이커스는 우승팀의 3점 성공률이 아니다. 이거 반드시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현지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리그 재개 이후에 그 에이브리 브래들리가 없죠. 이 영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 전력 자체가 좀 살짝 떨어진 거는 맞다. 근데 그 지금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처럼 그럼 완전히 형편없냐? 저는 이제 거기에서는 좀 봐야 될 게 일단 서부임을 확정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전에서 데이비스가 29분, 르브론이 30분 뛰었어요. 그리고 휴스턴전에서는 르브론이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쵸. 데이비스 30분 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선수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카드잖아요. 그쵸. 뭐 클리퍼스나 아니면 다른 강팀들의 어떤 원투펀치보다 지금 상황에서 레이커스는 이 원투펀치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데 여기서 한 선수라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출전 시간이 줄게 되면 모든 지표가 악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쵸. 그런 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클라호마 전이나 아니면 휴스턴 전에서의 그런 이제 수치의 어떤 데이터의 저조함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인디애나전에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35분, 르브론이 35분 뛰어서 이건 정상적으로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 킹콕 선수가 3점슛 9개 중에 5개를 넣었어요. 르브론이 6개 중에 2개를 넣었고 KCP, 콜데포프가 50%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면 이런 3점슛 성공률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고 단 경기력이 진짜 살짝 좀 떨어진 부분이 인디애나한테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기당 속공 득점이 19.2점에서 13.2점으로 30% 가량 감소를 했는데 그리고 이동환 기자가 잘 봤다시피 그런 이제 뚝뚝 끊어지는 흐름, 그 선수들의 몸 상태의 어떤 불안전함, 에이브리 브래들리가 없고 드와이트 하워드도 사실은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점이 이제 겹쳐져서 이제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끌어올려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이제 그냥 이게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좀 유보, 좀 지켜봐야 유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레이커스가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르브론이 메인 볼 핸들러가 되면 트랜지션이 굉장히 강해질 수는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쿠즈마 쓰고 하워드 쓰고 데이비스까지 쓰면 빅 라인업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의 어떤 극강의 수비 그리고 르브론의 어떤 극강의 몸빵에 의한 그 득점 이런 부분으로 레이커스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뭐
쿠즈마는 기복이 심하죠. 그쵸. 드와이트 네. 하워드는 올라와 있는데 아직 못 올라오죠. 저벨 맥기 불안하죠. 그다음에 데니 그린도 사실은 좀 여기서 좀 더 올라가긴 하지만은 불안한 선수죠. 거기에 뭐 디온 웨이트하스라든가 또 JR 스미스. 제알 스미스 이런 선수도 사실 불안한 선수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기본적인 벤치 멤버 자체가 이런 르브론이나 앤서니 데이비스나 이런 선수들이 좀 흔들렸을 때 어떤 약점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벤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피오 때 LA 레이커스가 수치적으로 개선은 되겠지만 그리고 승부처에서 어떤 셋 오펜스에서의 어떤 르브론이나 앤서니 데이비스의 위력은 극대화될 수 있겠지만 과연 전체적인 전력이나 경기력 자체가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당 리버스 감독의 코멘트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레이커스는 만약에 네. 포틀랜드가 8위로 올라왔을 경우 뭐 어느 정도로 좀 많이 흔들릴까요? 좀 이들 기자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많이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레이커스가 이제 그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주축이지만 네. 레이커스의 저는 이제 그 힘의 원천은 골 밑에 어떤 높이에 있다고 보거든요. 트윈 타워로 그런 높이가 기본적으로 좋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비력이 좋은 팀인데 포틀랜드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카드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쵸. 화이트 사이드 같이 들어오게 되면요. 너키치, 화이트사이드, 잭 예. 콜린스까지 그렇죠. 예. 하면 그리고 승부처에서 클러치 타임을 릴맥도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니까. 그쵸. 게다가 그 조직력 같은 경우에 뭐 레이커스도 조직력이 굉장히 좋지만 포틀랜드도 뭐 테리 스토츠 감독이 잘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단판 승부에서 어느 정도 뭔가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포틀랜드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저는 진짜 최소 6차전 승부. 아 저도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좀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특히 그 1라운드에 예. 만나는 거는 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건 클리퍼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클리퍼스가 예. 만약에 포틀랜드를 만난다 그랬을 때 엄청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럼, 이게 차라리 2라운드 만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1라운드 때는 아직도 경기감과 몸 상태가 100%안 올라왔을 때라서 그렇죠. 저는 진짜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재미있는 매치가 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뉴올리언스는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는데 이 서부 마지막 티켓 싸움 네. 굉장히 화제였고 되게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저희도 네. 그렇고 뭐 모든 분들이 이제 사실 뉴올리언스가 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뉴올리언스는 사실 좀 막장이었고 예. 지금 이 팀 피닉스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켈리 울브레 주니어 이 공격으로 치면 제 2호 옵션, 제 3 옵션 정도 되는 이 선수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예. 피닉스가 지금 전승을 거두고 있죠. 예, 오전 전승 유일한 네. 무패팀이고 사실 저희가 그 이제 버블 시즌 딱 앞두고 팀별 로스터 확진자 이런 거 다 리뷰할 때 피닉스는 힘듭니다. 아, 그랬죠. 이랬는데 올 시즌에는 좀 쉽지는 않다. 그렇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일 잘하고 제 있어요. 입을 꼬매버리고 싶어요. 이대문 저희 네, 이대문이죠. 네, 네. 예, 저도 사실은 뭐 네. 당연하지 뭐 네, 맞아요.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도 되게 얄밉게 우리. 그렇죠. 네, 네. 예. 아니, 피닉스 팬분들께서 일단 네,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예. 일단 지금 피닉스는 도대체 그럼 왜 잘하는 걸까 이 부분을 체크해 보면 저는 일단은 그렇죠. 제 경기 보면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디안드레 에이튼의 수비력 향상.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가 1순위 어떤 신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공격적으로 슈팅력도 있고 1대1 공격도 어느 정도 되지만은 수비 센스가 좀 떨어진다. 헬프 디펜스 타이밍도 늦고 그래서 오죽하면 조엘 엠비드가 이 선수 드래프트 직전에 나랑 비교되는 거 좀 불쾌하다. 얘는 수비가 없고 나는 수비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버블 시즌 안에서만 보면은 스위치 후에 어떤 퍼리미터 가드들 따라가는 수비력도 되게 좋고 다른 쪽으로 갔다가 헬프 디펜스 와서 림 보호해주고 이런 것도 타이밍이 거의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에이튼의 수비력 향상이 피닉스 팀 전체적인 어떤 경기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캘리 우브레의 공백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메우고 있는가? 그렇지. 이 두 명의 어떤 유망주 미카엘 브리지스, 캠 존슨 이 두 선수가 진짜 기가 막히게 메우고 있습니다. 아, 준비를 피닉스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그 중단 기간이 가장 큰 어떤 이득이 된 팀이 아닌가 싶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맞습니다. 브리치스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NBA에서 굉장히 기대를 해도 될 수비수가 될 가능성이 손을 너무 잘 써요. 센스 있게. 예, 뭐 수비 공격수 앞에서든 뒤에서 제쳐지고 난 다음에 손을 쓰는 거든 손을 너무 잘 쓰고 수비하는 어떤 센스가 너무 좋아서 이 선수 진짜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3&D가 될 가능성이 있고 캠 존스는 사실은 공격에 좀 더 치중한 선수입니다. 슈팅력이 주무기인 선수인데 루키잖아요. 근데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피닉스 2, 3번 라인이 되게 탄탄하다. 데빈 부커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몬틸리어스 감독이 사실 이제 수비 농구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 피닉스가 사실 지난 그 시즌 초반에 깜짝 놀랐던 게 클리퍼스를 잡아내면서 그렇죠. 굉장히 깜짝 놀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피닉스 하면은 그냥 다득점 다실점에 그냥 약간 좀 실속 없는 그냥 부커의 어떤 쇼 그리고 뭐 이런 것만 보는 그런 팀으로 봤었는데 그쵸, 예. 클리퍼스를 잡아내면서 이게 굉장히 좀 탄탄해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또 나오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데빈 부커가 저는 이제 전형적인 하위권의 어떤 에이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경기를 보면서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팀을 중위권이나 상위권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닌 슈퍼스타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격에서는 정말 만능이에요. 뭐 패싱이라든가 뭐 득점이라든가 미드 점퍼라든가 그 동료를 활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그쵸. 오프 더 볼 움직임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이 부커가 있고 또 루비오가 또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선수들이 그렇게 활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신의 어떤 롤의 그 롤을 극대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에이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피닉스 이 ESPN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 경기 도중에 그 슛 차트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미드레인지 점퍼가 좀 많이 부족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가 좀 텅 비어서 나오는데 피닉스는 다른 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장 코트를 넓게 쓰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좌우 코너 45도 그러니까 그 탑 거기다 미들 그리고 안쪽까지 그리고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대가 수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부분은 루비오와 부커의 어떤 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 결국에는 이제 지금 피닉스가 오전 전승 이렇게 진짜 잘하고 있는데 그럼 플레이오프는 진짜 갈 수 있는가? 그렇죠. 요거를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10위거든요. 지금 10위인데 지금 멤피스랑 포틀랜드가 8, 9위 이런 상태인데 좀 유리해요. 그러니까 피닉스는 자력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남은 3경기 오클라호마 시티, 필라델피아, 댈러스전에서 사실은 3경기를 다 이기고 멤피스와 포틀랜드가 남은 경기에서 부진하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다행히도 지금 이제 일단 뉴올리언스와 세크라멘토는 먼저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좀 이제 어쨌든 남은 경기 최대한 다 이기고 좀 상황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시드 싸움을 하고 있어서 좀 이제 전력을 어느 정도 다할 가능성이 높고 필라델피아 댈러스는 제가 봤을 때 힘 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엔비드도 부상에 시몬스도 아웃됐기 때문에 힘 뺄 수 있고 그리고 댈러스 같은 경우 당장 내일 경기도 지금 뭐 돈치치 포르징기스 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팀도 사실 7번 시드 거의 유력해서 피닉스가 일단은 전승을 한 뒤에 플레이오프 기회를 노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경쟁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8, 9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 있는데 지금 이제 8월 10일 기준으로는 이제 포틀랜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가 가능하고 피닉스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얘기 나온 김에 뉴올리언스 일단 확 떨어진 거 확정됐잖아요. 네네. 좀 어떻게 보세요? 뉴올리언스 지금 진짜 엉망이었잖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일정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갔어요. 예, JJ 레딕 13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기록도 깨졌습니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실속이 진짜 없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브랜든 잉그램의 득점력도 좋고 뭐 자이언의 어떤 그런 이제 쇼타임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기려고 하려면 이제 수비 그리고 승부처의 어떤 집중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추상적이긴 하지만 뉴올리언스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추락을 갖다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 자이언이 이제 뭐 15분 출전 제한 시간을 걸린 것도 중요한데 근데 나머지 선수들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골밑이 진짜 기본적으로 좀 많이 좀 부족한 건 있고 그래서 골밑 보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도 이제 자이언이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런 골밑도 어느 정도 보강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속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거는 아직 그 팀으로서 어떤 케미가 그 경쟁팀하고 경쟁하기에는 좀 클래스가 한 단계 좀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시즌 중단 전에도 뉴올리언스는 자이언 데뷔하고 출전 시간 늘어났을 때도
로스터는 좋고 분명히 전력이 좋은데 어이없게 지는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뭔가 네. 폭발해서 딱 나가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고 계속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접전 상황까지 잘 끌고 나가고 막판에 허무하게 포지션 다 날려먹고 그냥 지는 경기 많았고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내심 지금에서 하는 말이지만 재기 시즌 전에 일정이 좋은데 뉴올리언스의 그 시즌 중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무한 패배들을 봤을 때 좀 불안하다 이 말을 하려다가 근데 일정도 너무 좋고 로스터도 너무 좋으니까 그래도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찌 변명하는 거죠. 예, 제가 뒤늦은 변명입니다. 네, 네,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제 마음속에 예측이 들어맞았다. 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예. 그래요. 예,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항상 그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